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흐리고 또 자전거 타다 보니까 비도 오고 아주 오늘 추운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들이 우유, 두유 이런 거 꼭 먹어야 되지 않느냐. 나이 먹어서 골다공증도 걱정되고 그러는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게 다 올렸습니다. 오늘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과연 우유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유가 뭐 완전 식품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 식품은 아닙니다. 프랭크 오스키 박사, 이 사람은 혈액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Don't Drink Your Milk라는 책에 보면 칼슘 부족의 원인이 우유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1리터의 우유 속에는 약 1200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요. 미 국립과학원에서 음식과 영양자문위원회에서 낸 내용들을 보면 성인은 1일 먹는 음식 속에서 약 800mg의 칼슘을 섭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이 칼슘 부족의 원인을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우유 속의 칼슘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칼슘을 먹어서 뼈다구를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다르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혈액으로 들어가서 뼈다구나 치아로 가는 칼슘 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칼슘은 식품 영양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칼슘의 함유량이고, 여기 혈액으로 들어가서 뼈다구로 들어가는 것은 영양 효과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모유 먹는 애들하고 우유 먹는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우유는 1리터당 1200mg이 들어있지만 모유에는 1리터당 300mg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칼슘, 이 모유 속에 있는 칼슘은 대부분 다 흡수됩니다. 그 이유는 우유 속에는 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칼슘과 인은 서로 이게 어깨동무 이 들러붙는 이런 이 배합되는 이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놈들이. 칼슘과 인의 비율은 2대1 비율이 조금 못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1대1 비율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인이 장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 이게 뼈다구 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밖에서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 뼈다구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뼈다구 속으로 못 들어가. 우리 혈액 내에 이 1%의 칼슘이 돌아다녀요. 99%는 뼈다구 있어요. 근데 우유 같은 거, 또 가공식품 같은 거,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인이 많으니까 그거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혈액에 있는 거 1%거 다 결합하고 나서 부족하니까 또 혈액에 타고 돌아야 되니까 뼈다구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가공식품. 미국과 아프리카의 그 우유 섭취량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권장량을 섭취해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권장량의 반도 섭취 못해요. 그런데 뼈다구를 보면 여기 흑인들을 보면 백인보다 골다공증 이 증상도 적고 이 골밀도도 아주 백인들보다 우유 많이 먹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촘촘하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우유 섭취량을 비교해 보면, 이 칼슘 섭취량을 보면 미국인들은 일일 칼슘 섭취량이 807mg, 스페인 308mg, 브라질 250mg, 대만 13mg, 가나 이 흑인들이죠 8mg이에요. 그런데 이 미리그램이 적은 사람들이 뭐 이가 부러지거나 뼈가 다 부러져 가지고 쓰지 못하고 문어처럼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뼈 골절도 잘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칼슘이 우유에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음식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어리, 스위스 치즈, 케일즙, 순무즙, 밀가루 이런 데도 각 250mg 이상의 칼슘들이 들어있어요. 강낭콩, 브로콜리, 콩, 아몬드, 생선 여기도 칼슘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우유를 마시지 않으면 치아와 뼈다구에 또 어린아이 성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어떤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우유 한 컵도 안 먹고 그냥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우유가 완전 식품이다? 아닙니다. 노.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우유가 어린애들에게 알레르기, 어른들에게는 설사, 경련, 그리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여기에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또 이 젊은이들의 여드름 이런 것들이 생기냐면 우유 속에 있는 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여기에 침투해서 여드름의 원인. 여드름이 많이 난 이 어른들이 이 여드름 많이 난 사람은 우유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유는 송아지만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송아지 음식이에요. 사람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박사가 쓴 그 논문을 보면 1년 된 아기는 우유를 먹여서는 안 되는 걸로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알레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우유를 많이 먹으면 이 백내장이나 동맥경화가 발생해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또 32개 연구 논문 요약본을 보면 우유가 완전 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이해가 갑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우유는 음양오행성의 소,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음양오행성의 토로 분류합니다. 비위장을 좋게 하는 음식으로 분류해요. 그러나 이것을 자주 먹고 그냥 나이 먹어서 골다공증 관계없이 계속 먹어 제끼면 토국수에서 콩팥이 망가져요. 콩팥이 망가지면 이와 연관된 뼈다구, 치아, 뇌 망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서양의 과학적인 이론과 동양의 이런 음양오행론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유 자주 먹을수록 치아 망가지고 뼈다구, 골다공증,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까 했지만 이 인과 결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유 속에 있는 인과 칼슘 이것이 자꾸만 들러붙고 돌아다니고 이 뼈다구 안에서 자꾸만 나오고 여기다가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설탕이 들어간 이 산성도가 높은 이런 음식들 자꾸만 먹어버리면 골밀도는 훨씬 빠르게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유. 두유는 이거 연구하게 된 게 유당불내증 환자를 위해서 생산된 이런 제품이죠. 여기서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유당 분해 효소인 락타제가 부족한 사람에게 유당 섭취 시 유당이 소장 내에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수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소장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팽만감을 갖고 이게 대장을 통과하면서 설사를 유발해요. 그걸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요. 그것은 이 유당 분해 요소인 락타제가 부족한 사람이 이런 설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유당이라는 것은
이 우유 속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두유에는 이 유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당 불내증인 사람은 그냥 이 우유, 두유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먹어도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론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키 큰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뭐 골다공증 불안인데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칼슘 보충한다? 노, 아닙니다. 칼슘 보충해서 우유를 먹어야 된다? 노, 아닙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를 먹어야 된다? 노, 아닙니다. 젖먹이 동물은 이유기가 지나면 우유를 먹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젖대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죽을 때까지 이걸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유 먹는 사람 치고 골다공증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우유 한 컵도 안 먹어도 빼다고 아무 이상 없이 아주 튼튼해요. 그리고 우유 속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 장내 세균에서 에소로핀이라는 대사 방해 물질을 만들어서 인체 생리를 방해해요. 알레르기 그게. 그리고 면역 질환, 이게 잘 낫지 않는 것은 우유를 먹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 두유 먹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알레르기 생긴다. 그것은 콩에 대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우유 속에 인, 황 같은 이런 산성 미네랄, 또 일반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그다음에 청량음료, 설탕, 육류 이런 속에 있는 인, 황 같은 산성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 이 칼슘과 마그네슘, 구리, 아연 이런 것 결핍이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이 뼈다구는 전부 다 칼슘으로만 구성된 자리에 아주 그게 잘못된 건강상식이에요. 이 뼈다구는 칼슘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30% 이상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 집을 질 때 기둥에 뭐 있어요? 이 철골 구조도 있고 또 거기에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이게 배합이 돼야 똑바로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자갈이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모래가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배합 비율이 틀려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들어가고 인이 들어가고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이 배합 비율, 시멘트의 배합 비율이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영양소의 배합 비율이 깨져서 균형을 잃어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뼈다구에는 전부 다 칼슘만 있는 것으로, 그것이 잘못된 상식이에요. 단백질이 30%, 기타 이런 영양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서로 배합 비율이 맞고 조합이 맞을 때 튼튼한 철골 구조가 된다, 뼈다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저기 경기도 광주에 계시는 분, 여자 선생님이 이 골다공증이 있어 생식을 드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드셨어요. 그랬더니 골밀도 T스코어가 1이 올랐어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5로 올랐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영양소의 배합 비율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유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분 우유 한 잔도 안 먹었어요. 우유 소비가 높은 국가일수록 골다공증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또 이 화학물질, 이 우유는 고온 멸균, 살균하는 과정 속에서 거대한 지방식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우유는 포화지방 함량이 4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 소가 크면서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이 소들도 이게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서 면역력 떨어지니까 항생제 주고 성장 호르몬 주고 신경안정제 주고 이런 것들이 대사 장애를 유발합니다, 사람에게. 정리하면 우유는
완전 식품도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품도 아닙니다. 골다공증을 조장하는 식품이고 또 키 크는데 뭐 어떤 장애를 주는 그런 키 크는데 뭐 보충해 주는 그런 식품도 아닙니다. 완전 식품도 아니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식품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유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음식이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건강하고 멋있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